2015년도에 딱 오픈을 했는데 제가 첫 달에 매출이 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와. 안녕하세요. 건물주 IQ협회 대표 박익현입니다. 오늘은 좀 또 신규 게스트분을 모시고서는 저희가 이제 촬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우선 자기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1번가에서 옷가게를 오래 운영했고요. 그리고 쇼핑몰도 운영 오래 했고,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 투자하고 있고, 재작년에는 이제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도 쓴 작가이기도 하면서 강의도 하고 있는 우은재 서쪽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서쪽도사인가요? 제가 재개발 책을 쓰고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좀 닉네임을 그냥 좀 독특하게만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 거기다가 이제 서쪽도사라는 이름으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투자한 것들을 남들한테 이제 공개를 한다는 게 조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로 수백 곳을 비교를 하고 저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는 내가 어차피 투자하는 거고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남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나만 투자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는 나름 이제 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알려주고 하는 것도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포인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네. 좀 책도 쓰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또 강의도 하게 되고 재밌습니다. 네. 저희 채널이 사실적인 내용. 네네네. 우리 우은재 대표님. 네네네. 자산이랑 파이프라인 현금 흐름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네, 지금 아까 이렇게 총 자산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순자산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39살이고 네. 근데 이제 35살에 제가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50억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네.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고 사업적으로 번 것도 있으니까 네. 그거보다 이제 더 벌었지만 그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기 전에 원래 이제 쭉 하셨던 본업이 네네. 사업, 네네. 의류 사업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벌써부터 되게 독특하거든요. 네네네. 사실 부동산에서 아파트 이야기 되게 많이 하면서 아파트에서 재개발을 하나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재개발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변태스럽기는 해요. 네. 근데 네네. 거기서도 그 전에 했던 출신을 보니까 사업인데 또 의류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 의류 사업 몇 살 때부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 자라온 환경 자체가 충남의 이제 시골 마을에서 자라다 보니까 집 앞에는 말 그대로 집들은 산, 슈퍼에 가려면 걸어서 몇십 분을 가야 되는 이런 시골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너는 그냥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라고 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학원도 다니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 학구열 높은 부모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부모는 특이하게도 너 좋은 거 해. 딱 이 한마디였어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다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교복이 없고 사복이었어요. 사복을 입는 고등. 네, 그러니까 학원처럼 고등학교를 다녔죠. 네. 근데 친구들이 우연히 네가 옷에 센스가 좋으니까 너한테 좀 옷을 맡겨달라고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 생각할 때 그냥 옷 친구들한테 코디해주고 제 옷을 사서 제가 좀 더 변화되고 이런 포인트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환경 자체가 너무 시골이니까 뭐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그럼 옷가게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그렇게 키우고 이제 내가 옷가게를 해서 성공을 해서 옷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걸 목표로 삼고 이제 제가 옷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소매 옷 판매하는 거, 동대문 도매시장, 원단 가게, 심지어는 아까 여기가 이제 강의실이 강남인데 사무실이 여기 출구에서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골라 하면서 구두 가게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두를 10,000원에 떼다가 3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하나 팔 때마다 20,000원씩 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15년 전 그때가 이제 최저 시급이 2,000 초반이었어요. 2,000원 초반. 네, 근데 2,000원대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팔더라도 사실 남들한테는 10시간 한 시간은 대비 성과를 얻는 거잖아요. 제가 재밌었던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제가 그 강남 길거리에서 일을 왜 했냐면은 제가 사람들을 옷가게를 하고 싶어서 나는 의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게 되게 어색하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네, 제 성격 자체가 살짝 그랬고 뭔가 좀 더 내가 더 외형적으로 사람을 바꾸고 싶다. 내가 좀 이거를 좀 고치고 싶다. 내가 내 단점을 좀 장점으로 바꾸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는 핫한 이왕이면은 거기서 내가 한번
소리를 쳐보자. 그래서 여기 강남에서 골라 하면서 했더니 네. 친구랑 같이 했는데 친구가 이틀 했는데 이틀 동안 구두를 이제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창피하다고 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그 구두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네, 네. 저렇게 정장 입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 길거리 구두를 사냐. 그 친구가 이제 이틀 동안 그만 가고 3일째부터 이제 제가 나오면서 작전을 바꿨거든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원래는 소리가 커야 되는 줄 알았어. 구두를 많이 팔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면은 골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쳐다보면 봐. 찾아보죠. 근데 이제 안 사. 안 사. 3만 원짜리 구두를 안 사. 안 사.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가 그만두고서 작전을 바꾼 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대사탕 하나씩 들고 가서 작전을 짜보자. 뭐라고? 저 사실 대학교 등록금 벌려고 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읍소 전략이군요. 네, 도와달라.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건드린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정말로 하루에 하나도 안 팔리던 구두가 네. 20개, 30개, 40개 팔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 못해도 20만 원, 30만 원. 그쵸. 20만 원. 하나에 만 원씩 남았으니까.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이죠. 네. 그래서 구두 장사를 하면서 수익적으로도 돈을 벌었지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세상의 이치가 많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야 되는지만 알 거다. 나도 물론 그랬고. 하지만 내가 현장 길바닥에 나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지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네. 사람들이 이제 돈이 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지만 네네네.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네네. 일단 바깥에 나가서 네네네. 눈비 맞으면서 네네네. 찬바람 맞으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힘들진 않았어요. 일단은 장사든 사업이든 가장 밑바탕적인 마인드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 간절함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었냐면은 제가 자란 환경이 워낙 깡촌이었기 때문에 네. 부모님께서 너무 시골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그를 도와드리러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님 표정을 보고 일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쵸. 이 부모님은 정말 이제 좋으신 분들인데 저를 위해서 이제 해주시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이렇게 그쵸. 자식 네, 하시려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다가 내가 좀 성공을 해가지고 네. 부모님한테 이제 이런 시골일을 하지 말게 해드렸다. 이런 간절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간절함 때문에 네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그게 또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안 하게 해드리고 싶어. 네, 맞아요. 20대 중반부터 했는데 네. 돈을 굉장히 빠르게 네. 많이 벌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빠르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동대문 새벽시장 가서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돈을 또래들보다는 조금 더 목돈을 좀 빨리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학교 수업을 전부 다 오전으로 밀어버렸어요. 네, 밀어버리고 오후 시간에 아예 아르바이트 저녁 시간 새벽까지 하고서 해서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네. 결국적으로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내가 굳이 하기 싫은 일을 남 눈치 보면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물론 돈이 있어야 네, 돈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기간을 20대와 30대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 생각은 나는 계속 내가 승진을 해가지고 월급이 올라가면서 나는 나중에 뭐 퇴직금 받고 또 추가로 뭐 연금 받고 네. 이런 테크트리를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 생각은 그냥 연금 받을 돈까지 미리 내가 다 벌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20, 30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 30대 저희 생활은 없는 거예요. 없죠. 네. 개인적으로 20대는 원래 많이 노는 게 당연한데 노는 거죠. 네. 별로 논 기억이 없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되게 많은 편인데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뭐 연말 막년회 하고 이런 초대를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얘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다 멀어졌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노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막 책에서도 막 그 온통 20, 30대는 경험을 쌓아라. 놀아야 된다. 20대 때 안 되면 언제 노냐. 막 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계속 흔들렸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했을 때는 20, 30대를 버리고 40대, 50대, 60대를 내 편하게 내 인생 컨트롤해서 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때 그렇게 했던 노력이 지금 와서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여기 온 것도 너무 행복하고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너무 행복한 자리인데 이렇게 이거를 원했던 그거는 제가 이제 그려왔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거. 20대는 술 마시러 많이 다니고 싶고 네네네네. 여자친구 만나고 네네. 막 놀고 싶은데 네. 참아내야 되는 부분이기도 네, 맞아요. 하고 네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거에 더 가치를 두신 거잖아요. 네네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에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누군가는 이걸 영상을 보면서도 뭐 저렇게 20, 30대 저렇게 치열하게 살고 뭐가 좋다는 거냐라고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누군가는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쵸. 어차피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 그쵸. 그죠? 제가 금수저도 아니었고 그렇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인생의 타이밍에서는 갈아 넣어야 된다. 네, 그럼 그 갈아 넣은 타이밍은 20대로 볼 거냐, 30대로 볼 거냐, 40대로 볼 거냐.
50대로 볼 거냐. 그러였는데 저는 20, 30대로 본 거였죠. 그러다 이제 매장을 차리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어느 시점이었나요? 그게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제 매장을 처음 차렸는데요. 네. 네, 그때가 이제 제가 20대 중후반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목돈은 한 얼마 정도까지? 그때 이제 보증금이 정확히 5,800만 원이었고요. 아무래도 안양 1번가에 가장 메인 번화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5,800만 원은 택도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얻을 수 있는 매장은 A급 입지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진 B급 상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매장 평수도 5평, 6평이에요. 아. 그렇다 보니까 한 손님 한 3팀, 4팀 들어오면 이제 매장이 꽉 차는 야,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저한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여기다가 5평짜리 옷가게를 차려서 도대체 얼마를 벌겠다는 거냐. 근데 저는 그 인테리어 업자가 모르는 저만의 자신감이 있었죠. 왜? 그 사람들은 저의 단면적인 걸 봤지만 저는 이 옷가게를 하기 위해서 옷에 대한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어. 옷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는지, 옷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건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완전히 무적이 돼 있어서 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거죠. 내가 A급 입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빨리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여기를 한번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옷가게 5평짜리가 대박이 났죠. 당시 그 대박 나서 한 달에 매출이 얼마씩 났어요? 한 달에 매출이 그 5평 옷가게에서 기본 평균적으로는 한 2, 3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와, 2, 3천만 원씩? 네. 그때 혹시 사람 쓰셨나요? 사람 안 쓰고 혼자 있어요. 보통 아침 몇 시부터 몇 시였어요? 그 거리가 A급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보통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11시에 열어서 10시에 닫거든요. 네. 그 거리 사람들이, 네. 다른 주변 가게들이. 네. 근데 저는 그보다 1시간 먼저 열고 1시간 늦게 닫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10시에 오픈하고, 거리에 사람도 없어요. 네. 저 혼자 오픈하고 네. 다른 사람들 10시에 이제 불 끌 때 저는 11시까지 하고, 11시에 일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철 타고 동대문으로 간 거죠. 한 3년 정도는 거의 안 빠지고 거의 매일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일반적인 옷가게 같은 경우는 마네킹도 한 번 걸면 막 한 달 뒤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저는 맨날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옷이 맨날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마네킹 옷이.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거죠. 오늘은 또 어떤 옷일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걸어가겠죠, 그 거리를. 네, 네, 근데 조금 옷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쳐다보게 되는 거야.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옷가게가 작다 보니까 항상 신선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옷이 계속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교체시키는 거죠. 보여지는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물론 손님이 오면 또 대표님만의 그런 게 되게 달랐을 것 같은데 네. 뭐 좀 특별한 몇 가지 노하우가 있었나요? 손님이 왔을 때 부담스럽긴 하지 않아요. 손님이 옷을 사러 왔는데 제가 옆에 붙어가지고 막 뭐 찾으세요? 네. 쫄쫄쫄 쫓아다니고 네, 근데 요즘에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옷가게에서 네. 그런 데는 많이 없는데 일단은 부담스럽게 하자는 게 첫 번째인데 저는 그 손님의 성향을 빨리 캐치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왔는데 나는 뭐 검정색 옷을 찾는데 여기는 검정색이 있네 라고 하면은 일단 이 사람은 검정색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조금 브이넥을 입는데 여기는 브이넥이 없네. 이 사람은 브이넥이 좋아하나. 그러면은 옷을 안 사셨더라도 일단 그 사람들한테 혹시 이런 옷 있으면 제가 나중에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고서 연락처를 다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김동깨 브이넥 좋아함. 네. 저장도 그렇게. 네. 홍길동 뭐 이 사람은 검정색 뭐 좋아함. 네.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을 다 적어놨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그런 옷을 떼다가 이제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저 누구님 이런 옷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사소한 거를 나를 신경 쓰. 그래서 저는 옷가게가 작았기 때문에 이 한 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100명, 200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와. 얘를 잘 팔면은 얘가 또 친구를 소개하고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한 명한테 굉장히 신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또 비결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옷을 예를 들어서 구경을 하고 계세요. 그럼 막 옷을 만약에 몇 개 샀어요. 그럼 일반적인 옷가게에서는 양말 서비스하고 양말을 주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느끼기에는 내가 양말 1,000원짜리 서비스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네. 어차피 양말 가격 다 아니까.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반팔티를 하나 선물을 줘요. 그러면은 이거 나는 그래서 한 10,000원치 받았네? 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그 반팔을 만드는데 비용이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막 2,500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2,500원의 원가가 들어갔지만 손님이 느끼기에는 10,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서비스를 받았네 라고 포만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되게 그 서비스에 대한 걸 되게 아껴요. 월세가 있으면은 월세 외에 100만 원은 내가 제공하는 그것도 또 다른 월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대해 원가가 2,500원이면은 10개면 25,000원이면 아깝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100만 원 써야 돼 이번 달들은.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무조건 뿌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고맙게 해서 또 오게끔. 또 오게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말 되는데 혹시 줄 서는 옷가게 들어보셨어요? 아니, 거의 없죠. 그럼 근데 저는 주말에는 계속 줄을 섰어요.
세일 따로 안 하고 세일 따로 안 하고 혹시 홍보를 따로 하지 홍보를 한 거 않아서?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3년 5년 쌓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완전 단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옆에 옷가게들이 되게 좀 약간 질투하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옷가게를 아까 B급 상권 안 좋은 상권에다가 5평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바로 제 옆에 50평짜리 옷가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네. 바로 옆에 50평짜리가 생기고 심지어는 그 자리가 저보다 더 좋은 자리예요. 왜냐면 A급으로 빠져나가는 자리다 보니까.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A급에서 쇼핑을 하다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 거기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쵸. 응. 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누가 5평을 가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를 갈 거잖아요. 그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좌절을 했죠.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내가 막 망한 것 같은 거예요. 막 느낌이 난 이제 끝났구나. 그랬는데 그 단골이 있고 제가 그렇다면은 이 50평과 내가 5평이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되나 생각했을 때 어차피 앞은 똑같잖아. 그쵸. 네, 전면은 물론 거기가 50평짜리가 저보다 2배는 컸어요. 근데 어찌됐건 전면은 2배만 더 큰 거잖아요. 매장은 10배인데 전면에서 승부를 띄우자. 그래서 내세운 전략이 앞에다가 매대를 깔고 그 시즌에 유행하던 아이템을 앞에다가 깔은 거예요. 네. 이거를 거의 마진 없이. 그래서 막 나그랑 무지티 막 나그랑 했던 유행했던 때 막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제일 싼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들어오면은 아 저희 신상 나왔는데 하나 더 보시겠어요? 그래서 역업하는 전략을 했더니 사람들이 50평 매장은 한산한데 5평인 제 매장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돈을 많이 모았죠. 5평에서 네. 굉장히 잘 되시고 거기서 머물러 계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장사를 하다가 잘 되면 일반적인 장사하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점을 늘린단 말이에요. 그쵸. 네, 여기저기 이제 깔아서. 근데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1호점을 하다가 이제 하나를 더 깔았어요. 좋은 입지에다가 이제 더 깔아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옷가게에는 제가 옷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저처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네, 저희 단골들을 네, 못하죠. 더구나 직원들은 더 그 마인드 안 되죠. 네, 더군다나 이제 또 젊은 층에 이제 멋부리기 좋아하는 옷가게 직원들을 쓰다 보니까 이 직원 통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쵸. 네,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매출은 더 규모가 더 여러 개 깔다 보니까 늘어나긴 하는데, 뭔가 또 그런 사람과 사람 간에 파는 재미도 좀 덜해지고, 그쵸. 네, 또 빠져나가는 돈도 되게 더 많아지고, 매출도 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매장을 하나 더 깔고, 바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또 진출을 한 거예요. 2015년도에 딱 오픈을 했는데, 제가 첫 달에 매출이 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그 뭘 파셨는데요? 커플 의류, 옷. 커플 의류? 네, 옷. 그거 참 그때 온라인 어떻게 쇼핑몰을 만드신 거였죠? 네네네. 근데 네. 자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네네. 당시에도 쇼핑몰이 처음 진출하신 거, 그러니까 주변 경쟁업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요, 많죠. 네. 거기서 이거는 이제 온라인 세상이니까 네네네. 대표님만의 그게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아, 그 네네네. 열성을 갖다가 네네네. 어떤 전략을 쓰신 거예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 단골 전화번호가 몇천 개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어요. 네. 일단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먼저 했죠. 나 옷 열었다. 도와달라. 네,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네, 나 열었다. 근데 왜냐면은 네. 저를 안 싫어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부터 막 잘나가지고 막 이렇게 금수여갖고 이렇게 뻔뻔했으면은 사람들이 좀 반감이 있을 텐데 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아니까 네. 아 이 형 진짜 열심히 산다. 아 이 형 진짜 도와줘야 돼. 약간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읍소 전략입니다. 이거 좀 보니까 삶의 거의 대부분이 읍소 전략.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달에서 이제 매출이 그렇게 터져 나오니까 네. 이 관리하는 쇼핑몰 업체 그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 인터뷰 좀 하자고 하고 막 사무실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해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핑몰을 오픈하고 우리나라 커플 의류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그냥 우리나라 1등으로 올라가 버렸죠. 와. 그렇게 해서 한 3년 넘게 또 우리나라 1등 3년 넘게 찍고요 매출.